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봇주 내에서 로보티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죠. 2025년도 1분기부터요. 4분기까지 로봇 사업부에서 전체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좀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로보티즈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올해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사실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증설 관련한 모멘텀도 있기는 한데 덱스트러스 핸드라는 이 액추에이터 쪽이 올해부터 매출 인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이제 뭐 과열권이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기는 한데 재평가 국면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로보타 시대에서 로보티즈가 일단 선두에 쓸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 이제 구동 제품,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 손가락에 대한 부분들의 초정밀화, 그리고 이 초소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기술력이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글로벌 로봇 상용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로보티즈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일단은 확실하게 흑자로 전환으로 돌아선 상황이죠. 자, 지금 로봇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죠? 그간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대감도 많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든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미 로보티지는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차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PPT로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뭐 짧게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서비스 로봇 판매가 19만 9천 대를 넘었어요. 2024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지금 9% 이상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일단 최근에 기관 수요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수급이랑 플러스 중기 서사가 한 번에 또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들어와줬고 지금 사이에서 로보티즈는요 이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30만 개 가이던스 그리고 이 로봇 핸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덱스트러스 핸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 이 방향의 힘이 지금은 실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로보티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좀 많길래 제가 오늘은 로보티즈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 이 ETF 편입 하루 만에 왜 이렇게까지 민감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좀 이야기를 해드려봤자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것만 놓고 봐도요, 위아래로 막 거의 풀마 한 6%에서 8% 사이로 움직여요. 뭐 사이드카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걸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차트로 여기는 무조건 지지를 해줄 겁니다. 뭐 여기는 추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면서도 휩소로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면서 종가 마감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은. 근데 로보티즈가 아직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이제 종목 영상 올리는 거 보면요. 보통 이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 혹은 모멘텀, 기본적 분석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만이 순간의 변동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 로보티즈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편입 효과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장중에 한 12%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날에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신규 커버리지를 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짜리 수급처럼 여러분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로봇 하드웨어 본체를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보게 만든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본질에 대한 재확인이 지금 들어와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판단은 이게 단순히 수급 이벤트로 놓고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로봇 하드웨어 본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날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촉매 역할을 한 거죠. ETF 편입이. 그러면서 이제 본질은 결국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흑자 구조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게 로보티즈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 사실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피지컬 AI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드웨어죠. 그래서 IFR에서도 2025년도 발표한 자료 기준을 여러분들 놓고 보면요.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 대수가 19만 9천 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로이터 같은 경우도 3월 9일에 뭐라고 말을 했냐. 실질적으로 ABB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더 빨리 배우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로 가냐면 이 AI가 결국 몸을 갖기 시작하면은 가장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관절이랑 손이 먼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봇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단가가 비싼 게 어딘지 아세요? 이쪽이에요. 관절이랑 손. 통상적으로. 몸통이나 뭐 피지컬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가장 단가가 비싼 게 액추에이터예요. 이 손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이제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특수적인 물건이라든지 어떤 신호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초정밀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직결이 되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작년에 실적이 꽤나 좋았어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4분기 기준의 실적 놓고 보면 매출이 116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1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분기 연속 연간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도 이미 전년 동기 대비 71%가 성장을 했고요. 흑자는 이미 계속 전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 팩토리랑 이 AI 워커는 아직 뭐예요?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반대말도 많이 나와요. 초기 단계에 치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결국 여러분들 지금 돈이 되는 축은 어느 쪽이냐? 액추에이터예요. 그럼 여기서 이미 로보티즈는 전년도에 흑자가 나온 상황이죠. 결국 달로는 맞지만 돈이 되는 축은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 그에 따른 밸류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프레임을 좀 많이 씌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지금 고평가 아닌 기업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럼 고평가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포트에 선입을 하고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냐라고 놓고 보면은 저는 일단은 명확하게 단가가 좋은, 그러니까 특히 액추에이터 같이 이런 핵심 축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실적이 이미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뒤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로봇주 볼 때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별도적인 우리가 투자 전략, 뭐 차트도 포함을 해서 그때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 로보티즈가 대부분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팩트죠. 자, 그래서 본업에 대한 부분들을 딱 놓고 보면요. 액추에이터가 매출 비중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무려 98.6%가요. 이 액추에이터 쪽에서 나와요. 어마어마한 매출 비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매출 비중이 98.6%인데 2025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속 흑자였어요. 그 말은요, 이미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급이 되고 있고 ASP가 방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체계가 더 가속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액추에이터 뭐 이거 해가지고 그 발음이 한 번씩 꼬이는데 좀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팩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로봇 몸으로 치면요, 쉽게 말하면 관절이랑 근육을 한 통에 넣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26년도 출하에 대한 가이던스가 30만 개를 휴머노이드 한 대당 약 40에서 50개의 탑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이던스가 30만 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역산으로 계산하면요. 30만 개 나누기 한 40에서 50개 하면요. 약 6,000대에서 7,500대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수요와 직결되는 캐파 구조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이던스이기는 하지만 사실 2025년도의 실적치를 놓고 보면은 이 가이던스도 사실 기대에 대한 부분들의 가이던스라기보다는 저는 말이 되는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와 직결되는 그 캐파 구조를 이미 로보티즈가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가 이미 1월 21일 날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능력이 이미 1만 대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1만 대 계획을 여러분들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 숫자가 과한 허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1월 29일 날에 HX5-D20이랑 XM335에 대한 부분들 그 확장의 시작이 이미 됐었죠. 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김병수 대표가 1월 1일 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지컬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로봇 시장 규모가 비교 불가할 만큼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이후에 로봇 시장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딱 신년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이터가 1월 21일 날 이런 발표를 했었고 1월 29일 날 신제품 두 개가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캐파 확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출하를 30만 개 가이던스 달성 여부가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재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겠죠. 이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인업 자체에 대한 성장 모멘텀만 놓고 보면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같은 국내 로봇주랑 비교를 해도요. 딱 뚜렷합니다. 부품에 대한 흑자와 휴머노이드 옵션 쪽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로봇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완제품이 하나의 완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휴머노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뭐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또 여기는 삼성이 뒤에서 끌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보티즈 쪽이랑 이 경쟁 항목으로 놓고 보기도 참 애매한 게 둘이 사업 분야가 좀 달라요. 로보티즈는 약간 소모품 쪽이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완제품을 만드는 쪽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게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경쟁사를 비교로 딱 놓고 보면은 2025년도 예상 매출액이 341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로보티즈가 389억이었죠. 자, 그리고 영업손익이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로보티즈는 흑자를 봤죠. 근데 이제 수익 구조 자체를만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레인보우는. 근데 반대로 로보티즈는 이미 부품에 대한 흑자, 숫자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머노이드 옵션 쪽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는 완제품 쪽이고요. 여기는 부품을 납품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본업 흑자와 휴머노이드 옵션이 같이 붙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나온 이상 방향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부품주에서 플랫폼주로 가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시에 부품에 대한 본업인 흑자 기조를 로보티즈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플랫폼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체크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보면 되냐? 올해 6월에 이 로보티즈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테스트랩, 데이터 팩토리를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수집이랑 매출 연결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 액추에이터 추가 캐파랑 AI 워커에 대한 부분들의 인도 숫자가 붙어주는지, 만약에 2026년에 액추에이터에 대한 30만 개 그리고 AI 워커에 대한 200대가 같이 찍히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건 단순히 이제는 그때부터는 사실 부품주로만 놓고 보기가 참 애매해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주로 넘어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 2028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캐파에 대한 확대, 계획에 대한 실행 여부, 그에 따른 양산 체력에 대한 검증이 중장기 분기점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살짝 삐끗을 한다든지 지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 대한 변동성은 일부 커지기는 하겠죠. 밸류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추세를 완전 무너뜨리고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동성만 커질 뿐이지 저는 이거는 결국 정해진 순리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 그게 지연으로 조금 늦게 가냐 아니면 속도감 있게 가냐 이 두 개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결국 답은 정해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딱 놓고 보면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30만 원 정도로 내놓고 3월 10일 날에 내놨죠. 대신증권이 27만 원.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평균 환산치를 내면요. 약 28만 5천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이걸 적정가, TSR까지 전부 다 분석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로보티즈가 지금은 29만 원대는 위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이 아래잖아요. 평균 환산치로 계산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한 29만 원에서 28만 원 이 사이를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리율 부분들을 분석하게 되면요. 현재가 대비 평균 목표가 계리율이 약 14% 이상은 더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목표가가 아닌 PSR 배수로 놓고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숫자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PSR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그러면 지금 로보티즈가 이미 2025년도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PSR이 58.9배입니다. 시총이랑 매출을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이제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표면상 고평가로 인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로봇 핸드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팩토리 매출 비중화가 들어간다. 이에 따른 단일 자태에 대한 변화가 가능해질 가능성. 그리고 덱스트러스 핸드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인식이 안 됐던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실적은. 그런 다음에 6월 달에 데이터 팩토리 완공 후에 실제 매출에 대한 연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거 액추에이터 30만 개, AI 워커 200대 동시에 달성이 가능한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리스크도 두 개 적어놓긴 했거든요. 출하에 대한 지연 여부, 사업 촉에 대한 리스크.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로 주가가 눌린다? 그럼 저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을 잡고요. 천천히 매수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흑자는 확인이 됐어요.
흑자는 이미 확인이 됐고요. 돈을 이미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플랫폼 전환 여부가 올해 하반기 숫자로 증명이 되겠죠. 단순히 부품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더 한 단계 진화를 해서 종합 플랫폼주로 남을 것이냐. 이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덱스트러스 핸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 덱스트러스 핸드가 많은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만드는 그 손에 대한 구동 제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초소형화가 되어 있고요.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가지고 액추에이터 쪽에서도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진입 장벽이 높은 덱스트러스 핸들을 이미 로보티즈는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게 매출 인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더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점유율을. 근데 그게 지금 밸류에 반영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방향은 위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보티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투자 관점과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관점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현명한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답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 옛날하고는 이제 기초 체력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양산 체계,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체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 다가온다 하게 되면은 이 손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단가도 비싸고요. 근데 그걸 이미 로보티즈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로보티즈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현명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꼭 한 번쯤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